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네 자산운용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항상 뭐 금융이나 투자 전략, 경제 이야기들을 하다가 날씨도 좋아지고 연휴도 많은 만큼 저희가 여행과 관련된 콘텐츠를,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쉬어가면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했고, 그래서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여행 섹터 애널리스트보다 여행업에 직접 종사하고 계신 분을 섭외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한번 문을 두드려 봤는데 너무 흔쾌히 와 주셨습니다. 하나투어의 조일상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섭외 요청했을 그 시기가 하필 또 하나투어 1분기 실적 발표할 그쯤이어가지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서 약간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네.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좀 해소라도 하고 싶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너무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여행업계 코로나 시기가 되게 큰 변곡점이자 변화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여쭤볼 수는 없는데, 물론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이제 뭐 인바운드 수요든 아웃바운드 수요든 다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트렌드나 뭔가 변화는 있지 않을까? 성격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좀 궁금증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보통 우리가 여행하면 이제 패키지 여행과 자유여행으로 많이 구분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이제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기업에서 내놓는 어떤 그런 기획 상품 중심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는 이제 여행객들이 본인들 어떤 니즈 충족을 위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항공의 호텔, 그 다음에 어떤 식사의 일정, 이렇게 일종의 오더메이드 형태의 여행을 좀 많이 좀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패키지인데 제가 요청을 할 수 있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오더메이드형 프리미엄 시장이 물론 이제 과거에도 있었긴 했지만 이런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 뛰어넘는 정도로 좀 빠른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뭐 문학, 예술 혹은 뭐 스포츠, 레저와 같은 그런 테마들을 중심으로 한 여행 상품들이 좀 많이 이제 최근에는 세팅되고 있는 중인데,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던 분들 입장에서는 태국 가서 여권 도장 하나 찍고, 네. 뭐 베트남 가서 그렇죠. 찍고, 네. 뭐 필리핀 가서 찍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국가를 방문하는 게 하나의 좀 자랑거리. 여권 처럼? 딱 보여주고 네. 트렁크에다가 그냥 스티커 붙이고 네. 뭐 그런 게 있었죠. 뭐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태국을 가더라도 이번에는 태국 방콕이 아니라 뭐 푸켓이나 치앙마이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똑같은 방콕을 가더라도 기존에 갔던 여행과는 좀 다른 목적의 여행으로 이제 재방문을 한다든가, 네. 흔히 이제 이 N번째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여행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자유여행 쪽으로 놓고 보자면은 자유여행 시장이 사실 이 패키지 여행 시장보다 훨씬 커요. 한 2배 이상 그렇죠. 크다라고 네. 저희가 보고 있고, 네. 이 국내외 이제 LCC라고 하는 이 저비용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노선을 확장하고 공격적인 어떤 그 특가 프로모션들을 하면서 이 자유여행 시장을 좀 키워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 뭐 OTA부터 해서 그런 업체들 간의 어떤 경쟁도 좀 과열이 되고, 그리고 또 최근 약간 우리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좀 비수기를 겪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항공사 입장에서 특가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객들이 여행 목적지를 정할 때 나는 어디를 갈래가 최우선순위였는데, 네. 요즘에는 어디가 가장 싸지? 목적지가 이제 2순위가 되는 그런 형태의 여행도 좀 하나의 좀 새로운 좀 변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귀동냥에서 들은 거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셔도 돼요. 네. 옛날에는 이 젊은 사람들은 자유여행 가야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었는데 한 2, 3년 전서부터 젊은 사람들도 패키지를 선호하는데, 그게 단순히 옛날에 그 패키지가 아니라 우리 자전거 동호회가 있는데 그 동호회들 이렇게 해서 스케줄 짜주세요. 그러면 그 패키지로 거기 가서 자전거 타게 코스까지 짜주고 항공편 숙박권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약간 뭐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패키지들이 많이 있고 많이들 가더라고요. 팀장님은 여행에 좀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테마 여행의 형태인데, 특히 그 테마 여행의 중심에
좀 더 2030, 이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좀 더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네. 보는 거거든요. 패키지 여행하면 보통 이제 뭐 5, 60대 중심의 이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우리는 이렇게 좀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쵸. 뭐 시간 되면 자 타세요. 네네네네. 이동하세요. 뭐 그런 거. 사실 이 패키지 여행이라는 게 되게 좀 그 체계적으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한 여행 상품이고 네. 이걸 잘 활용하면은 짧은 일정에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곳을 보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훌륭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많이 어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 여행 시장 여행 상품 자체가 좀 이게 중저가 상품 위주로 운영이 되어 오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입맛에 맞는 뭐 호텔 위치며 현지 뭐 식당이며 뭐 여행 일정이며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들을 좀 이렇게 끌어안지 못하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0대긴 하지만 네. 저만 해도 패키지 하면 네. 피곤하고 오히려 더 피곤하고 네네네. 하기 싫은 것도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껴있으면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네. 강했었던 게 네네.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아예 2030 전용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그런 컨텐츠에 좀 많이 빠져들이는데 흔히들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는 여행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개인 어떤 취미 관심사가 있는 그런 뭐 유튜브 채널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공통의 어떤 관심사나 취향 이런 걸 반영한 2030 전용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상품도 예전 그 패키지처럼 수익성이 좋아요? 아니면 이건 진짜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다변화를 시키는 차원인 거예요? 이제 여행 상품 하면은 일반 여행객들이 갖는 많은 오해 중에 하나가 네. 여행 상품 보면은 우리가 뭐 같은 방콕을 가더라도 어떤 상품은 막 5, 60만 원대인데 네. 어떤 상품은 막 150만 원, 200만 원대야.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150만 원, 200만 원짜리 팔아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는 거 아니야? 수익률이 그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익률로 따지고 보면 사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그 얘기는 좀 이제 중고가 상품일수록 그만큼 뭐 호텔도 다를 거고 그러겠죠. 우리가 이제 먹는 식사라든지 심지어 차량 연식이나 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예, 행사 인원 규모라든지 되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차이도 분명히 명확히 있거든요, 이게. 차량 연식까지는 전 생각도 못 해봤는데 네. 맞네. 그런 소소한 거에서 조금씩 네. 그 세이브할 차량도 수밖에 다른 게 네. 누구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요. 네. 누구는 일반 버스를 타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그 버스 안에서도 연식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그 행사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버스의 어떤 여유 공간도 좀 다를 수 그렇지. 있고 한 거죠. 근데 이동할 때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일반 여행객들이 여행 상품 일정만 보고 예약할 때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있었네. 비행기 산업도 장거리 노선이 훨씬 수익성이 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당연히 패키지 상품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는 또 좀 다르게 봐야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 혹시 요즘에 좀 핫한 여행 패키지 상품이나 테마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워낙 상품들이 다양해지고 네.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상품이 인기가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좀 많이 상품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테마 여행 같은 경우는 기성 상품 마냥 계속 나와 있는 이런 상품들은 아니고요. 네. 특정 기간이나 시즌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네. 약간 스팟성으로 좀 이렇게 계속 상품이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프리다이빙 같은 상품이 좀 인기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또 트레킹도 많이 해요. 몽골 같은 데 가서 트레킹도 좀 하면서 심지어 쓰레기 줍는 그 플로깅이라고 하는 플로깅? 네. 네. 이런 것들도 취미 삼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모닥불도 피면서 밤하늘 이제 별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소원도 빌고 되게 어떻게 감성적인 부분들도 좀 가미가 되면서 이런 형태의 여행들도 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딱히 어떤 상품 여행이 인기가 많다 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이제 각자의 어떤 니즈에 맞는 그런 상품들이 좀 대세가 되고 있고 그런 상품들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좀 뭐 각광받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